안녕하세요. 분당실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분당시리의 선물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어, 아프리카 TV에서 분당시리 선물 매매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해외 선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면은 잠깐의, 그러니까 국내 선물과 비슷한 방법으로 매매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선물을 접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파생 시장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매매하고 하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 선물 옵션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다 하면 뭐 선물 또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코스피 200이라는 개념, 베이시스, 프로그램 매매 등 트레이드 전에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하고자 하는 트레이더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준비하고 매매에 임하는 자하고 아닌 자의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리딩자에게 의존을 하지 말고 독자적인 매매 방법을 정립을 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으면 사실 해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는 시장이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해외 선물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 그에 대한 분석과 그 방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손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트레이더,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럼 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인가? 자, 해외 선물을 트레이딩 하려면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하죠. 지수 상품도 있고, 통화 상품도 있고, 에너지, 금속, 곡물, 여러 가지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반면에 각 상품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전에 연구해야 될 것도 따라서 많아진다는 거. 두 번째, 24시간 열리는 시장입니다. 언제든지 개인이 매매 시간을 정해서 매매할 수 있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에 오전에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시간대로 매매 시간을 정해서 매매한다면 굉장히 경험이 많은 뭐 트레이더라든가 하면은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유동성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흔들림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뭐 움직임이 적은 매매 시간을 택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라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간대를 택해서 매매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품을 다 매매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가 선행된 대표 전공 상품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정해서 매매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 매매 전에는 분석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분석은 뭐 일명 경제지표로 대표되는 기본적 분석, 또 그와 더불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수익을 올리기 쉽지요. 자,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많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하에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면 차라리 움직임이 정직해서 수익을 올리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선물의 메이저들은 뭐 기관, 개인,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제 나누어지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을 많이 교란하고, 왜냐하면 국내에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반면 해외 선물은 전 세계 매매자들이 동시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휩소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뭐 국내 선물보다는 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보죠.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자, 상품에 영향을 주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죠. 뭐 드라기, 앨런, 영향력 있는 인사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고요. 또 매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또 뉴욕의 외환시장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무엇을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또 장은 그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또 연준의 정책 예상과 그 발표 후 반응 등 여러 가지 기본 상품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끊임없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죠. 오늘 지금 8월 16일, 그동안 이제 8월 13일에 이제 만기가 끝났고요. 8월 14일, 15일 날 우리는 이제 연휴를 맞이하여 있었지만, 그동안은 악재가 뭐였죠? 중국의 지준율 인하, 그죠? 위안화 평가 절하가 나오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고요. 우리 장도 그에 따라 흔들렸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 그 다음에 뭐 날씨,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에 반드시 포함이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뉴스 정보를 모두 소화하고 그 결과를 트레이딩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이트들에서 뭐 그런 정기적인 분석 리포트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냐? 현명하게. 우리의 나보다는 그래도 기관에서, 그리고 큰 뭐 정보가 우리가 빠른 곳에서 그런 분석을 해놓으면 그런 분석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 기본적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기술적 분석이라는 무엇이냐? 일명 그냥 차트 분석이에요.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에 정의를 내려보자면, 과거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통계학적 관점에서 미래의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한번 예측해 보려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공식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언제나 성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성공 확률을 조금 높일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 마인드들이 포함이 돼서 시장이 움직이고, 그것이 차트에서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은 또 추세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추세가 되고요. 그 움직이는 추세는 현재의 추세를 역행하기보다는 추세를 지키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추세선을 그어본다거나 추세선의 뭐 지지 저항점을 보고 이 추세를 돌파를 하면, 하향 돌파를 하면 다음 추세까지 간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항이 됐던 어떤 추세를 상향 돌파하면 그 다음 점까지 한번 상승할 수